발로란트랑 함께 떠나는 시간, 발로란트 방구석 토크. 안녕하세요, 발토입니다. 발토는 멤버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멤버십 회원 랜덤 읽기 시작합니다. 오리님, 영빈님, 종윤님, 남조민주님, 이서진님, 상추님, 고우님, 이성진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제는 빈보님이 준비하셨다고 했는데 뭔 네. 얘기죠? 뭐 일단은 지금 마스터즈 토론토에 좀 중요한 얘기들을 가져와봤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신규 맵, 그리고 이어서 토론토에 있을 메타 분석 관련돼서도 한번 가져와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죠. 테오의 너프에 관련돼서, 그리고 브리치의 너프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라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아, 신규 맵은 그러면 이번 마스터스 토론토에는 안 뜨는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스터 토론토에서 공개를 하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신규 맵은 글로벌 대회에서 공개를 했으니까 나야씨. 네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매해 연말에 챔스에서 막 신규 공개를 했으니까 제 기억에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신규 맵은 사실 그런 소스 같은 게 유출된 게 있는 거예요. 유출된 게 있죠. 지금 이 영상이 발로란트 5주년 액트 3 출시 트레일러거든요. 그러니까 27초 때 못 보던 맵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번 좀 확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누가 봐도 신규 맵일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줄 알았지만 밑에 댓글에도 이미 뭐 있더라고요. 신맵 이쁘네. 이게 신규 맵. 약간 네. 눈이 좀 내리는 도시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 신규맵 찌라시 저도 봤는데 보고 들으면서 뭔 생각을 했냐? TDM 맵 아닌가? TDM 뭐예요? 팀 데스매치. 그러니까 팀 데스매치도 은근 신규맵 한 번씩 나오거든요.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근데 모르겠어. 갑자기 궁금한 건데 TDM 사람들 많이 해요? 너무 많이. 많이 해요. 왜냐면 TDM이 장점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손풀기도 좋긴 한데 라이트 유저들이 배틀패스 밀기 좋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갖고 오서 저희 보고 신규 맵을 추측해 보자고 하시는 거는 왜냐면- 빈보님은 뭐 머릿속에 무슨 아니 얼마나 대단한 저는 그 창의력이 존재하는 아니 거예요. 저는 아니, 이거는 근데 어이가 저는, 없네 아니, 진짜. 저랑 세일님은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시바견의 두뇌와 시바견의 망상이라면 그쵸. 브리지의 빗사이트를 만든 그라면 아니 이거 ABC를 만든 그라면 저는 될 아니 거라. 이걸로 무슨 상상을 합니까? 아니 당신 시바견이잖아요. 아니 그 오버워치처럼 그러면 뭐 기차 미나 보죠. 내가 말한 게 그런 그치. 거야. 그럴 순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네. 일단은 존나 웃기다. 좋다. 좋은데 보세요. 시바견? 여기에 이렇게 네. 눈이 지금 있죠. 네네. 기차가 다니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아. 근데 보세요. 네네. 이거를 네. 매번 기차가 움직일 때마다 어. 자국이 나게 했다가 다시 눈이 붙게 한다? 그 노력을 할 만큼 개발자들이 디테일이 여유가 없다?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기에 기차가 다니는 거는 말이 안 되고, 근데 지금 맵 이름은 왠지 네. 제 생각인데 퍼플 아이스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눈 같은 게 내리는 맵인 거예요. 여기가 사이트거든요. 그 사이트일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제 생각인데 뭐 음. A 사이트라고 할게요. 음. 그럼 이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쪽에도 새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연막처럼. 이 문 너머에서는 근데 여기도 길이 있는데요? 지금 피닉스가 서 있잖아요. 자 맵을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A 사이트예요. 네. 그럼 A 사이트로 가는 길이 하나가 있고 쪽문이 있고 세 개 문이 있는 형태의 맵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이 너무 유리한데? 근데 공격이 유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퍼플 아이스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들어가는 지역엔 눈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입을 하는데 음. 얘네들이 힘든 거죠. 왜 그렇게- 힘들죠? 날씨가 추우니까 뭐 그렇게 되지 않을까. 세이지 두나굿을 무한정으로 깔려 있고. 맞아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엔 얼음 지역 같은 게 있다 칠게요. 그러니까 여기가 공격인 거야. 프렉처야 또? 프랙션들 공격이 중간이야 이번에. 반대로야? 와. 나 벌써 하기 싫어 딱 진짜로. 느낌이 그래. 와. 그래서 여기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게 있고 이제 그 Y축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그 세로 방향으로 하나 층이 있어서 이제 선택을 하거나 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차를 타고 움직이는 거죠. 설국열차를 타고. 그러니까 수비는 처음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차를 네. 타고 이제 A를 막으러 갈지 B를 막으러 갈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는 한 번 타면은 이제 사라지는 거죠.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이 맵 어딘가에 움직이진 않지만 부서진 기차가 100% 이 새끼들 만들어놨어요. 있다. 카스에도 그 트레인 맵 보면은 맞아요. 기차 네. 있잖아요. 엄청 맞아 많죠. 맞아. 100% 그 기차에 뭐 있다? 레디오나이트 박스 박스가 이렇게 있다? 실어 넣겠죠. 그러니까 그건 있는데 네. 아마 저 안에 그 인형들 숨겨놨을 이스터에그 거예요. 숨겨놨을 거예요. 무조건. 뭐 그런 것도 어. 숨겨놨을 네. 거고.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그 시바견님 말대로 프랙처처럼 평행세계에 관련된 그 겹쳐져 있는 그냥 공간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조금 개발자들이 힘을 기울였으면은 일로 올라갈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건 안 그래서 돼요. 여기 가고 무슨 어쌔신 크리드 찍어도 말 같지 아니, 않은 아니, 거야. 그게 아니라 이걸 여기가 탑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문이 있어서 그러니까 뒷길에 예, 여기 있잖아요. 스나이퍼예요?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이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소리.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층 구조가 Y축 구조가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그게 요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1층, 여기가 2층이고 여기 길. 지금 저기 정면에 아스트라
연막 쳐져 있는 데 있죠. 네. 저기가 원래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여기 있다니까요. 제 생각인데. 아니 그러니까 네, 저쪽 네. 창문 말고 아예 저기에 해븐 저기- 느낌으로 네. 저기가 여기에 네모나게 그 있어요. 해븐처럼. 어비스 보면 비사이트 들어갈 때 윈도우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네. 느낌의 공간이 있다니까요. 저기가 이미. 이 맵은 1층, 2층, 3층 구조로 돼 있는 식이고 아, 3층은 만약에 오버했으면 4층까지 있는 겁니다. 진짜 그래서 말같이 단 소리 할 수 있어. 올라가. 지금 보이는데 웃기잖아요. 얘기하면서 지금. 아니 무슨 어거지를 부려도 4층. 잠깐만요. 저 예. 갑자기 미친 생각이 떠올랐어. 아 근데 진짜 미치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4층짜리 맵이고 맵이 작아요. 위 아래로 싸우는 거야?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1층, 2층, 3층, 4층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1층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A 사이트가 있고 1층이 A 사이트야. 예. 4층이 B 사이트예요? 예. 그러니까 X축이 아니고 Y축으로 그냥 논다. 그쵸. 난 안 해. 난 안 해. 안 해. 저는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제 토론토에서 테오 네. 너프가 끼칠 영향, 트렌트가 얼마나 힘들어할지에 대해서 아. 좀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패치가 이미 라이브 서버에서 즐기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치명적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태오 날먹이다라는 그 부분들이 다 없어진 거예요. 쉽게 말해서 유도일대 사격이 공짜였잖아요. 공짜 스킬 사라졌고 이제는 150원 주고 한 번 더 사야지만 두 개를 쏠 수 있다. 그쵸. 근데 문제는 예전에는 재사용이 되게 충전이 40초 때 됐잖아요. 그 재사용이 없었어요. 라운드당 그냥 땅땅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게 되고 나니까 또 의견을 주는 게 뭐냐면은 한 발만 40초 리필 되게 해라. 너무 이제 태우가 안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사실- 스카이화 됐다고 네, 하죠. 네. 라이브 서버에서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 사실 너프가 어떻게 했다를 설명하기보다는 제가 궁금한 건 이 테오의 너프로 인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 같은 팀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일단은 무조건 트렌트가 제일 많이 받겠죠. G2가 제일 힘들 거고. 예. 근데 G2가 힘들다기보다는 G2가 다른 용어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얘보다는. 왜냐면 지금 어쨌든 태호가 사기인 이유는 스턴 그리고 밀어내는 데미 스킬, 드론 다 있잖아요. G2가 영향이 크겠지만 저는 또 반대로 네. 트렌트가 과거에 테오를 안 쓸 때도 잘했거든요.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영향은 안 끼치되 대신 새로운 메타 또는 새로운 조합을 찾아와야겠죠 맵마다. 일단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거는 태호가 너프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팀 PRX가 아 그러네.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왜냐면은 그러면 일단은 지금 상한가 받았습니다. 테오 너프로. 무조건 상한가 받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젠지가 괜찮을까? 왜냐면 애쉬 선수 또한 트렌트만큼 아닌데 대부분을 태오로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젠지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젠지는 약간 하한가. 그리고 RRQ도 크레이지 가이가 이제 테오 위주로 많이 했고 테오를 할 때 잘했어요. 근데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크가는 원래 다른 요원들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RIQ는 그냥 뭐 비슷비슷할 것 같다. 그리고 G2는 뭐 약간의 하향가를 맞겠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아무리 트렌트가 다른 요원을 잘한다 해도 조합 자체를 네. 바꿔야 되고 다시 짜야 되니까. CN 리그는 다 상한가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태오를 쓰는 팀도 있고 안 쓰는 팀도 있긴 한데 네. 어차피 다른 팀들이 태오를 그러니까 못 쓰게 됐잖아요. 강제로 CN 리그는 모든 팀들 뭐 BLG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그들만의 템포와 그들만의 교전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PRX랑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상대하는 팀들이 태오를 안 써준다면 여기는 오히려 땡큐일 것 같아요. 저는. 맞아. 특히나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냥 CN의 1등 팀 XLG 보면은 라르가 선수가 화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면 엔트리도 엔트리지만 체인버 플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체인버를 강제로 밀어낼 수 있는 그런 태오 같은 것들 또는 브리치도 너프됐잖아요. 지금. 맞아.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뭐 엄청나게 이득이다 이런 느낌까지는 아니어도 경기력에 영향이 갈 정도는 될 거다. CN 리그도. 네. 센과 MIBR은요. MIB와 상관없을 것 같고 아스파스 요원의 뭐 문제가 맞아요. 있냐 없냐가 제일 중요할 것 아스파스 같고 손가락만 잘 지키면 돼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센티넬은 뭐 좀 그러니까 나레이트가 좀 테오를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너프가 됨으로써 나레이트가 막 다른 요원을 못 하고 막 뭐 하향세 정도 느낌까지는 저는 아닌 것 아 같거든요. 그럼 그냥 이 정도. 예. EAMA는요. 저는 팀 리키는 상관없을 것 같아요. 리퀴드는 상관없을 것 네. 같고 푸나틱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자 봅시다. 헤레틱스 푸나틱 결승에서 우선은 테오가 푸나틱 쪽에서 2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도 우선 3대 0으로 푸나틱이 이겼죠. 헤레틱스는 3대 0 하는 동안 테오를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헤레틱스는 조금 상한가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헤레틱스는 팀 리퀴드랑 3대 0으로 할 때도 테오를 한 번도 안 쓰고 소바를 오히려 3번 썼고 그리고 헤레틱스 푸나틱 할 때 그때 한 번 헤레틱스가 브리치 테오 프랙처에서. 근데 이거는 프랙처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 푸나틱이 약간 조금 이거 지금 안 좋을 수 푸나틱은 있겠는데? 아니 푸나틱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푸나틱은 척후대가 지배하는 영향력이 크다라고 할 수 있는 팀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푸나틱은 젠지의 게임 스타일과도 비슷해요. 젠지는 태오의 의존도가 높아서 너프가 아니고 저는 애쉬 선수의 경험치 때문에 약간은 물음표인 거고 젠지 게임 스타일은 크게 막 이게 태오가 너프돼서 야 비싼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그리고 좀 추가로 저 푸나틱이 아무 글이 없으니까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근데 아박에서는 푸나틱이 계속 태오를 해왔고 근데 스플릿 로터스 헤이븐에서는 안 해요 태오를. 그래서 푸나틱도 엄청나게 큰 막 손해를 보는 느낌은 아닐 것 같긴 해요. 아니 그러면 이번 태어너프는 젠지를 저격한 거네. 네? 젠지만 떨어졌어. 제 생각에는 G2를 저격한 거죠. G2 트렌트 저격이 트렌트 저격. 트렌트 저격. 네. 맞네. 왜냐면 지금 볼게요. 제가 애쉬 선수 명단을 봤거든요. 현철 선수를. 제가 말했듯이 옛날부터 저 이 선수를 봤기 때문에 엔트리 출신이 맞아요. 왜냐면 제트 레이지만 합친 것만 해도 100판이 넘어요. 그리고 맞네. 젠지를 들어와서 태오를 시작한 게 17판. 저희 그럼 오랜만에 엑셀 한번 켜요? 가자. 엑셀 가자. 한번 가요? 아, 가 이거 가야 돼. 엑셀 가야 돼. 저희가 조금 머리를 맞대서 CN, 아메리카스, 퍼시픽, EMEA 태오가 몇 번이나 나왔고 이 팀들에서 어떤 선수가 썼는지 좀 한번 좀 표를 만들어봤어요. 네, 일단은 가장 많이 쓰는 팀은 당연히 어디다? G2. 트렌트가 태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냥 태오만 했어요. 트렌트는 진짜 태오만 했고 G2 색깔과 딱 맞아요. 왜냐면은 G2라는 팀이 아박 몰리 게임, 헤이븐 몰리 게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태오가 딱 좋잖아.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어 저거는.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G2는 물론 트렌트가 태오를 안 한다고 해서 어마어마한 뭐 악영향이 될지 좋을지 이런 건 모르겠지만 그냥 단순히 데이터만 보면은 G2는 사실 일단 약간 하한을 맞을 것 같습니다. 태오 맞죠? 너프로 인해서. 태오 너프로 인해서. 이득은 아니죠. 네, 이득은 아니죠 무조건. 네. 네. 그리고 또 많이 쓴 게 빌리빌리 게이밍이랑 RRQ예요. 근데 저는 RRQ BLG도 저 정도 영향일까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여기는 한 명이 30%를 썼으니까는 네, 예. 좀 큰 영향인데 네, 네 맞아요. 여기는 그래도 좀 나눠 썼고 여기도 좀 나눠 썼어요. 그렇죠. 아 근데 이렇게 네. 보면 RRQ BLG도 많이 쓰긴 했네 진짜.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서 이거랑 비슷한 맥락을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네네. CN에서는 BLG가 아니고요. 울부즈랑 울부즈가 XLG 어... 둘 다 어쨌든 한 선수가 이것만 조졌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의 맵에서. 네. 어. 오히려 저는 이쪽이 좀 데이터로만 봤을 때는 태오 너프에 대한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근데 반대로 좀 약간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차라리 한 명이 조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네. 왜냐면 그 한 명만 용어로 바꾸면 되잖아. 그럼 빌리빌리 게이밍은 그렇게 그러잖아. 나쁘진 않지. 왜냐면 5판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빈보님 말도 맞는데 또 반대로 생각하게 되는 게 그 한 명 이 태오를 못함으로써 이게 그 아까 말했잖아요 뭐 몰리 게임, 몰리 조합 이런 걸 짜왔는데 태오 자체가 빠짐으로써 그 한 명만 뭐 소바로 갈아타 하면 좋은데 그게 또 안 돼. 조합 자체가 또 소바가 들어가면은 또 그거에 맞는 조합을 새로 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네. 들기 때문에 그냥 다 필요 없이 그냥 숫자로만 보면 얘네 셋이 제일 맞아요. 네. EMEA가 전체로 떡상이에요. 개이득이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MIBR은 베르노가 16번 썼지만 어차피 여기는 아스파스가 있어서 크게 이슈 없을 근데 것 같아요. 과연 이제 이 베르노의 태오 서포팅이 없어지고 근데 소바 잘해요. 그러니까 베르노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다른 척구들은 문제는 그거야. 그러니까 아까 빈보님이 언급한 것처럼 태오가 강제적으로 밀어내고 아스파스가 여기는 없네 베르노가 밀어줬으니까 하면서 편하게 들어가는 것과 이제 소바 리콘으로 그냥 찍고 있네 싸워야 되네 하는 싸우면서 들어가는 것과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편하게 들어가는 거 vs 싸우면서 들어가는 거. 이게 좀 변경이 될 수도 있다 이거죠. 근데 어찌 됐든 태오 너프를 봤을 때 당장 태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게 복합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태오가 너프가 됐고 브리치가 너프가 됐잖아요. 브리치도 너프아닌 너프가 됐단 말이에요. 균열이 1초에서 1.2초로 되면서 그렇죠. 정중앙이 아닌 사이드에 있는 인원들은 점프를 하거나 옆으로 나가면 피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로써 엔트리의 변화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요루가 태오 브리치가 떡상하고 나서 무조건 요루가 나왔어요. 그 영역에 대한 강제성 그리고 밀어내는 게 힘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요루 원엔트리로 힘이 됐는데 이제는 요루 원엔트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스터스 때. 예, 이런 것들까지 다 되게 복합적으로 이어질 거라서 퍼시픽에서는 어쨌든 PRX입니다. PRX는 진짜 상관이 없는 게요. 저 2번 4번 한 번 있잖아요. 다 졌죠. 저것도 리그 초반에 다 졌어요. 그러니까 영향이 아예 없어. 그럼 이번 토론토 우승은 PRX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나머지 보면은 뭐 사실 RRQ 모르겠어요. RRQ에서 태오가 당연히 큰 존재를 보였고 맞아요. 최근에 사실 저희 그 RRQ 분석했던 거에서도 크레이지 가이가 진짜 꼼꼼하게 맞아요. 태오 플레이를 하면서 승리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뭐 대단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여기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받을까. 숫자로만 보면 어쨌든 여기도 많이 한 거니까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오로지 시바견님 말대로 숫자로만 봤을 때
이만큼 했던 팀은 이만큼의 맵들 한 거를 재정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그냥. 일단은 시바견이 말한 대로 RRQ가 전 걱정이 제일 먼저 드는 게 뭐냐면은 쿠시랑 크레이지가 나눠서 하긴 하는데 저는 RRQ 하면 지금 떠오르는 맵이 어센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센트 진짜 잘했어요. 그때 크레이지 가이가 보통 하잖아요. 네, 진짜 잘하는데 근데 그 어센트 진짜 잘하는 필수적인 요원이 저는 태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옛날에 국룰 조합 있잖아요. 소박 KO. 롤 돌아갔을 때 과연 그 임팩트가 있을 거냐 아니면은 너프가 됐지만 네. 어센트 같은 특정 맵에서는 메인 사이드 운영이 중요한 맵은 쓸 수 있지 않냐. 왜냐면은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티어 2나 스크림들 구경하면은 봉봉이라고 하는 유돌치 사격을 그냥 한 발씩 아꼈어요. 그치. 그냥 한 발 영역 먹는 용, 다시 한 발 영역 먹는 용. 이제 옛날처럼 배짱 플레이는 안 돼요 그 대신. 그래서 그러니까 아직까지 쓸 수는 있다라는 게 평가거든요. 뭐 어쨌든 그냥 이 수치로만 보면은 20회 이상 쓴 팀들한테는 그쵸. 무조건 안 좋은 거고 네. 10회 정도는 그냥 뭐 알 수 없다 정도로 놓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어쨌든 많이 피해를 보는 팀은 전 어쨌든 G2였을 것 같고요. 그건 맞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테오의 영향을 가장 안 받는 팀으로 꼽자면 PRX를 꼽을게요. 왜냐면 사실 파나틱, 헤레틱스, 팀리퀴드는 테오로 재미를 봐서 이긴 경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PRX는 투명해요. 없어요. 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이제 두 팀이 테오에 의한 큰 이득, 큰 손해가 네. 있는 팀이지 그러네요. 않을까 그러네요.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뭐 이런 추측 재미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수치가 이어질지는 저희가 마스터즈가 진행되고 나서 또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 그때 또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끝으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당장 저희가 그 태오 너프만을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는 숫자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재미로 보는 건데 네. 결국에는 이어진 마스터즈는 태오 너프와 브리치 너프로 인해서 엔트리 요원도 바뀔 거냐를 좀 여러분들은 보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네. 조합과. 네네. 네, 그러면 지금 태훈 어프와 뭐 마스터즈 소식 재밌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